이게 무슨 냄새야? 향수가 왜 이래요? 못 참겠어. 진짜 이상해요. 빨리 나가요. 3,000명이 동시에 코를 막고 출구로 달려가는 아수라장. 무대 위의 남자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민.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했다고 믿었던 남자였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조용한 골목 끝, 낡은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나무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붓글씨로 정성스럽게 쓰인 세 글자, 향설제, 향기로운 눈이 머무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지은 사람은 설혜원의 남편, 고 도재현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 집을 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향기는 눈처럼 순수하고 눈처럼 오래 기억에 남아. 그러니 이 집 이름은 향설제야. 도재현 박사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예원은 단 한 번도 그 간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향설제는 겉보기엔 평범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문자들은 하나같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냄새 때문이었습니다. 계절마다, 시간마다, 심지어 날씨마다 달라지는 향설제의 향기. 봄비가 내리는 날 아침엔 은은한 흰 목련 향이 현관을 감쌌고 한여름 저녁엔 서늘한 삼나무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가을엔 말린 금목서와 호박향, 겨울엔 따뜻한 바닐라와 머스크. 이 모든 향기는 예원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향기는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설혜원, 1957년생, 올해 68세. 그녀의 이력을 한 줄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그라스의 조향학교에서 수학한 뒤 국내 최초로 리치 향수 브랜드 메종드 센느의 수석 조향사로 발탁된 인물. 하지만 정작 예원 본인은 그 화려한 이력보다 한 가지 별명을 더 좋아했습니다. 절대 후각. 업계에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음악가가 한 번 들은 선율을 평생 기억하듯 예원은 한 번 맡은 향기를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수천 가지 원료의 냄새를 구분할 수 있었고 0.001%의 농도 차이도 감지해냈습니다. 향수업계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 조향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성분을 예원은 코끝 하나로 집어냈습니다.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예원 씨 코는 사람 코가 아니에요. 신이 실수로 사람한테 달아준 정밀 기계예요. 하지만 예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각은 훈련이에요. 타고난 게 아니라 평생 갈고 닦은 거예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열심히 향기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향기를 처음 사랑하게 된 것은 12살 때였습니다. 충남 서산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예원은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뒤집고 마당에 말린 국화꽃을 모아 베개 속에 넣었습니다. 그 국화 향기가 예원의 첫 번째 향수였습니다. 나중에 커서 세계 최고 조향학교를 졸업하고 수백만 원짜리 원료들을 손에 쥐게 됐을 때도 예원이 가장 자주 되돌아간 향기는 할머니 베개에서 나던 그 국화향이었습니다. 예원의 남편 도재현은 서울대 약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학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재현은 예원이 발표하는 향기 성분 분석 논문을 듣다가 첫눈에 반했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논문 내용이 아니라 발표하는 내내 향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반짝이던 그 표정에 반했다고요. 두 사람은 3년을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재현은 예원의 조향 작업을 누구보다 지지했고 예원은 재현의 연구를 누구보다 응원했습니다. 향설제는 그런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재현이 세상을 떠난 것은 1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예원은 그날 이후 한동안 향수 작업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향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후각을 마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 예원은 처음으로 작업실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반에서 가장 오래된 향수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현이 살아있을 때 두 사람이 함께 만들었던 이름도 붙이지 못한 향수였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향기는 살아있었습니다. 재현의 손길이 담긴 두 사람의 시간이 담긴 그 향기가 고스란히 살아있었습니다. 예원은 그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향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믿음 하나로 재현이 남긴 유산은 향설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평생 연구한 성과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전설의 향수 레시피였습니다. 도재현 박사는 생전에 향기 성분의 화학적 반응을 연구하면서 인간의 뇌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향기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맡는 순간 강렬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도 기억 속에 각인되어 절대 잊히지 않는 향기. 업계에서는 이 레시피를 궁극의 향수 레시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의 시장 가치를 분석한 보고서는 최소 7천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재현은 이 레시피를 아내 예원에게만 남겼습니다. 유언장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레시피는 예원의 것입니다. 예원이 원할 때 예원이 원하는 방식으로만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예원은 그 유언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대기업의 러브콜도 외국 투자자들의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레시피는 향설제 서재의 고동색 철제 금고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원 혼자만 아는 번호로 잠긴 채 그렇게 예원은 12년을 홀로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향설제의 향기처럼. 그리고 그 평화로운 일상이 깨진 것은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예원은 작업실에서 새로운 향수 배합을 시험하던 중이었습니다. 누구지? 인기척이 없던 저녁 시간에 방문자라니 낯설었습니다. 예원은 흰 린넨 앞치마를 두른 채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거기 서 있는 사람을 보고 예원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성민이었습니다. 아들 성민은 예원이 기억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투블럭 헤어스타일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은 몰라보게 초췌했습니다. 짙은 다크서클, 퀭한 눈빛, 구겨진 울 코트.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채인은 대조적으로 화려했습니다. 긴 웨이브 갈색 머리에 꼼꼼하게 한 메이크업, 트렌디한 베이지색 패딩 코트. 하지만 표정은 성민 못지않게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원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가 조용히 배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성민 김성민. 예원의 외아들 42세. 그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작업실을 놀이터 삼아 자란 아이였습니다. 향수병을 장난감 삼아 놀고 원료 이름을 동요처럼 외우고 어머니가 향수를 만드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던 아이. 그래서였을까요? 성민은 자연스럽게 조향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대기업 향수 브랜드에서 5년을 일한 뒤 36에 독립해서 마포구에 센트랩 스튜디오를 열었습니다. 처음 2년은 잘 나갔습니다. 성민의 감각은 분명 뛰어났고
소규모 니치 향수 시장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 감각이었습니다. 성민은 향수를 만드는 데는 재능이 있었지만 돈을 관리하는 데는 젬병이었습니다. 무리한 스튜디오 확장, 잘못된 재고 판단, 계약 실수가 겹치면서 센트랩은 빠르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거기에 경기 침체 시기를 거치며 향수 시장 자체가 위축되자 회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윤채이 39세, 성민의 아내이자 유튜브 채널 채이의 뷰티 일기를 운영하는 뷰티 인플루언서, 구독자 80만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42만 명. 화면 속 채이는 늘 밝고 상냥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언니 같고 친구 같은 느낌을 준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채이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영리한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어떤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이는 성민과 결혼하면서 향수 업계와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성민의 센트랩 스튜디오를 채널 콘텐츠로 활용하면서 구독자를 빠르게 늘렸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 보기엔 잘 어울리는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이의 관심사는 언제나 명확했습니다. 돈,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위한 콘텐츠. 센트랩이 기울기 시작했을 때 채이는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성민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어머니 설혜원에게는 있었습니다. 향설제라는 집, 그리고 전설의 향수 레시피. 채이는 그 레시피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향수 업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차례 업계 관계자들의 입에서 그 레시피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000억. 그 숫자가 채이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그날 저녁 두 사람이 향설제 현관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저 많이 힘들어요.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센트랩이 거의 문을 닫게 생겼어요. 빚도 많이 쌓였고요. 어머니 곁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번엔 진짜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이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긴 웨이브 갈색 머리를 쓸어내리며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담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 같은 분의 재능이 세상에 더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옆에서 영상으로 기록해 드릴게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예원은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초췌한 얼굴을, 며느리의 눈물을,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예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센트랩이 어렵다는 것을, 아들 부부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업계 사람들을 통해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고 있다 해도 직접 눈앞에서 아들이 저렇게 서 있으면 그게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예원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을 열어줬습니다. 비를 맞으며 서 있는 아들을 그냥 세워둘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결정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합가가 결정된 날 밤, 예원은 홀로 작업실에 앉아 오래된 향수병 하나를 들었습니다. 재영과 함께 만들었던 그 이름 없는 향수였습니다. 뚜껑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에 쥐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잘하는 걸까? 예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병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기만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는 일주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민과 채이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센트랩 스튜디오가 기울면서 살던 마포구 아파트도 이미 처분한 상태였습니다. 이삿짐 트럭 한 대로 모든 짐이 해결됐습니다. 향설제의 2층 방 2개를 아들 부부에게 내어준 예원은 평소처럼 1층 작업실과 침실을 사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습니다. 채인은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왔고 성민은 예원의 작업실에 들러 향수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린 시절처럼 예원은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첫날 밤 늦게 예원의 직감이 살아났습니다. 예원은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을 뜨고 물 한 잔을 마시러 나가려던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가 마루를 스치는 소리, 너무 조심스러운 일부러 소리를 죽이는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예원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1층으로 내려가더니 거실 쪽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내려놓는 소리였습니다. 5분쯤 지나자 발소리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원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원의 코는 알아챘습니다. 낯선 향기.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거실 코너에서 새로운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코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보니 작은 디퓨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예원은 디퓨저를 조심스럽게 들고 코에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68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절대 후각이 반응했습니다. 라벤더, 클라리세이지, 발레리안 루트, 그리고 그 아래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다른 무언가. 예원은 성분을 하나하나 뜯어냈습니다. 천연 오일 베이스 아래에 녹아있는 합성 화합물, 가바 수용체에 작용하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 계열이었습니다. 예원은 디퓨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왜 여기 놓은 걸까? 신경을 억제하는 성분이 왜 향수 디퓨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후각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목적은 금고였습니다. 예원은 그 자리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갑고 고요한 거실 안에서 아들 부부가 잠든 2층을 올려다보며 그 눈빛엔 분노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냥 알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예원은 디퓨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대로. 다음 날 아침 채인은 부엌에서 아침을 차리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예원은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어. 냄새가 좋더라. 어제 뭔가 새로 들였어? 채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바로 풀렸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칼마 센트 디퓨저예요. 집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질 것 같아서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예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향기 좋네. 그리고 그날부터 예원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칼마 센트 디퓨저가 있는 방향으로는 절대 숨을 깊이 들이쉬지 않았습니다. 코로 숨쉬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입으로만 호흡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화장실이나 작업실처럼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오래 머물며 신선한 공기를 보충했습니다. 후각신경이 마비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마비된 척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어느 날 예원은 작업실에서 향수병을 들고 한참 들여다보다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였지?
채희가 마침 작업실 문 앞을 지나다 멈추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예원은 계속 혼잣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재현이가 좋아하던 거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채희는 방 안을 들여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예원은 고개를 들고 채희를 보며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응? 아, 채희구나. 나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채희의 눈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예원은 그 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만족감이었습니다. 연기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희는 핸드폰을 들고 성민에게 속삭였습니다. 효과 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오늘 향수 이름도 기억 못 하시더라고. 나 오늘 영상 찍었어. 성민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채희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좀 더 확실해야 해. 채희의 유튜브 채널 뷰티 일기에 첫 번째 영상이 올라온 것은 합가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전설의 조향사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상 시작부터 채희는 울고 있었습니다. 긴 웨이브 갈색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눈 밑에 마스카라가 번진 채로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는데 어제 작업실에서 가스불을 켜두고 방에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제가 냄새 맡고 급하게 껐는데 정말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채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향기를 사랑하셨던 분이 이제는 향을 맡아도 무슨 향인지 모르신다고 하세요. 조향사로서의 기억이 사라지는 게 제일 가슴 아프시다고 어머니가 그 말씀하실 때 저도 모르게 같이 엉엉 울었어요. 영상은 13분이었습니다. 채희는 예원이 냉장고를 열어놓고 멍하니 서 있는 장면, 같은 질문을 2번 반복하는 장면, 향수 원료 이름을 떠올리지 못해 답답해하는 장면을 편집해 넣었습니다. 물론 모두 채희가 연출하거나 유도한 상황이었습니다. 영상은 업로드 6시간 만에 조회수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폭발했습니다. 너무 슬프다. 눈물이 멈추질 않는다. 채희 씨 고생이 너무 많으시겠어요. 훌륭한 며느리다 같은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일주일 후 조회수는 1200만을 넘었습니다. 후원 링크를 통해 들어온 금액은 3억 원에 달했습니다. 채희는 2번째, 3번째 영상을 계속 올렸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며 지치지 않는 며느리의 하루, 시어머니의 마지막 향수를 지키는 이유, 오늘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같은 제목들이었습니다. 각 영상마다 수백만 뷰가 쌓였고 채희의 채널 구독자는 80만에서 150만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편 예원은 그 영상들을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채희가 영상 촬영에 나가 있는 시간, 예원은 작업실에서 유튜브를 열고 채희의 채널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원은 담담하게 분석했습니다. 연출 포인트, 편집 방식, 댓글 반응, 후원금 규모, 그리고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채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콘텐츠는 나를 사회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치매 노인으로 이미지를 굳혀놓으면 나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 예원은 유튜브 영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영리하긴 하네. 그 순간부터 예원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점점 더 심해지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안으로는 조용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예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오랜 친구 한정아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아는 예원과 대학 동기였습니다.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법무법인 정아를 운영하고 있는 베테랑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친구 사이였습니다. 예원은 한정아에게 전화가 아닌 직접 방문을 택했습니다. 채희가 집에 없는 평일 오전, 마치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향설제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서초구 법무법인 정아를 찾아갔습니다. 한정아는 예원의 이야기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예원아, 너 지금 상황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지? 성민이가 레시피를 훔치려는 거잖아. 예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시도 안 했어. 하지만 할 거야. 나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해. 한정아는 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 특허 보호 절차, 향후 소송 대비 서류들, 그리고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원이 준비한 것들을 한정아가 안전하게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예원이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지더라도 증거는 한정아에게 있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원은 법무법인을 나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비는 됐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두 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 노트 한 권과 오래된 가죽 표지 노트 한 권. 예원은 먼저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향수의 레시피를. 하지만 딱 하나 치명적인 성분 조합을 숨겨놓은 채로 로즈 앱솔루트 15%, 우드 베이스 샌드루드 20%, 엠버그리 10%, 베르가못 8%, 화이트 머스크 7%. 여기까지는 완벽한 명품 향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항목에 예원은 아주 특별한 성분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인돌 계열 화합물 0.3%. 이 성분은 원래 제스민 향수에 극소량 사용되는 성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원이 넣은 양은 통상 사용량의 3배였습니다. 인돌은 피부 채취의 특정 단백질과 반응하면 강력한 황화합물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일어나는 시간은 정확히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였습니다. 처음 2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황홀한 향기가 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엔 어떤 향수로도 덮을 수 없는 악취로 변합니다. 예원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가죽 표지 노트를 꺼내 진짜 레시피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재현이 연구하고 자신이 완성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진짜 레시피. 예원은 그것을 흰 봉투에 넣고 봉인했습니다. 봉투 겉면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정아에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봉투를 들고 다시 법무법인 정아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금고 안에 남은 것은 가짜 레시피뿐이었습니다. 완벽하게 보이는 치명적인 함정. 합가석 달째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 향설제의 모든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예원은 침실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귀를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 예원은 숨을 고르며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성민은 손전등 대신 핸드폰 화면의 빛만 이용해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 때 약간의 삐걱 소리가 났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요즘 잠이 깊어졌으니까. 사실은 예원이 일부러 낮에 수면제 먹는 척을 한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에 고동색 철제 금고. 성민은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미리 찾아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그것도 예원이 일부러 일기장에 적어둔 번호였습니다.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성민은 손전등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금고 안에 놓인 가죽 표지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진짜로 있어. 여기 있었어. 그는 핸드폰으로 채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있어. 여기 있어. 진짜야. 채희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진 찍어. 빨리. 전체 다 찍어. 그리고 원본은 다시 넣어둬.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민은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금고 안에 돌려놓고 금고를 잠갔습니다. 서재를 나올 때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원의 침실 벽에는 서재를 향한 방향으로 작은 구멍이 하나 있었습니다. 환기구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구멍. 하지만 그 안에는 초소형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원이 한정아 변호사의 도움으로 전문가에게 의뢰해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금고를 여는 순간부터 닫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었습니다. 예원은 침실에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민의 발소리가 다시 2층으로 올라가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에 달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예원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지? 그로부터 2주 후 성민은 아르카 코스메틱스 이한수 전무와 비밀 미팅을 가졌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다이닝 레스토랑 르 샹브르에서였습니다. 성민은 레시피 사진 파일을 태블릿으로 보여줬습니다. 이한수 전무는 오랫동안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짜입니까? 성민은 자신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재현 박사 친필 레시피입니다. 제가 원저작권자 자격으로 특허 출원 예정입니다. 이한수 전무는 자리를 뜨기 전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출처 문제는 없습니까? 성민은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이한수 전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200억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때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성민은 아르카 코스메틱스 수석 향수 자문이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받았습니다. 채희는 옆에서 그 명함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야. 진짜 시작? 두 사람은 르 샹브르 레스토랑에서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파리 이민 서류도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오면 바로 출국할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예원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채희는 며칠 전부터 하늘빛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가평 외곽에 위치한 소규모 요양원으로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무연고 입소가 가능했고 비용은 국가 지원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채희는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입소일은 토요일로 잡았습니다. 전날 밤 예원은 침실에서 짐을 쌌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에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재현과 함께 만들었던 이름 없는 향수병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향설제의 모든 것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작업실도, 금고도, 나무 간판도. 토요일 아침,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예원은 흰 린넨 재킷을 입고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성민과 채희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전문 간호사도 있고 공기도 맑고 좋은 곳이에요. 성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예원은 고개를 돌려 향설제의 나무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향설제, 붓글씨로 쓰인 세 글자. 재현이 이 간판을 달던 날을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웃으며 간판을 올리던 그 봄날을. 그래, 알았다. 예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차에 오를 때 채희가 팔을 잡아주려 했습니다. 예원은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예원은 혼자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아들아. 예원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내가 막아야 해. 차가 출발했습니다. 예원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성민과 채희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 사라지자마자 두 사람은 동시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민은 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원본을 가져올 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 가죽 표지 노트를 꺼내든 성민은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채워진 예원의 필체, 수십 가지 성분들의 이름과 배합 비율. 성민은 조향사였습니다. 레시피가 그럴듯해 보인다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함정까지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채희가 들어왔습니다. 어때? 성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야. 이게 맞아. 채희는 노트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좋아. 이걸로 아르카의 최종 원본 제출하면 돼. 계약 완료야.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향설제의 거실에서, 예원의 집에서, 예원 없이. 예원이 요양원에 있는 동안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을까요? 아르카 코스메틱스 글로벌 런칭 행사 전날 밤이었습니다. 코엑스 그랜드홀은 하루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수백 명의 스태프가 무대를 세우고 조명을 조율하고 향수 샘플 3,000개를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아르카 에테르라는 이름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성민은 리허설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진다. 그날 밤 예원은 경기도 가평에 있는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산자락에 자리한 아담한 건물이었습니다. 공기는 맑았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예원은 배정받은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원은 가방에서 이름 없는 향수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기를 맡았습니다. 재현이의 향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들었던 그 향기. 내일이야, 재현아. 예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돼. 이튿날 아침 일찍 예원은 요양원 원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원장은 예원의 맑은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안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예원은 미리 연락해둔 한정아 변호사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한정아는 조수석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예원에게 건넸습니다. 준비 다 됐어. 예원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아야. 40년 친구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이게 맞는 일이니까 내가 하는 거야. 코엑스 그랜드홀.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3,000명의 하객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전 세계 뷰티 바이어, 패션 에디터, 연예인, 인플루언서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선 아르카 에테르의 브랜드 필름이 흘렀습니다. 영상 속에는 프랑스 그라스의 꽃밭이 펼쳐지고 우아한 향수병이 클로즈업되고 성민이 진지하게 향수를 조합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민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짧은 투블럭 헤어스타일, 맞춤 정장, 아르카 코스메틱스 수석, 향수 자문 배지. 조명이 그를 비췄습니다.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 전부를 담은 향수를 여러분께 소개하려 합니다. 아르카 에테르. 이 향수는 단순한 냄새가 아닙니다. 처음 맡는 순간 강렬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고 평생 기억 속에 남는 향기입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민은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곧 무서울 정도로 정확한 예언이 됐습니다. 행사 도우미들이 샘플 향수를 들고 관객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향수 카드에 아르카 에테르를 뿌려 하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은 향수 카드를 받아 코에 가져갔습니다. 첫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처음 맡는 향인데 왜 이렇게 그리운 느낌이지? 황홀하다. 이 향이 7천억짜리라더니 정말 다르네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민은 무대 위에서 그 반응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VIP석에 앉은 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이가 작은 동작으로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후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오후 3시 정각. 홀 앞줄에 앉았던 한 여성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냄새가 왜 갑자기 이래? 옆자리 남성이 코를 막았습니다. 저도 이상한데요. 무슨 냄새예요, 이게? 그 반응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앞줄에서 뒷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000명의 피부 위에서 3,000명의 채취와 반응한 인돌 화합물이 동시에 황화합물을 생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묘사하기 어려운 악취였습니다. 상한 달걀과 발냄새를 섞어 놓은 것 같다는 사람, 하수구 냄새 같다는 사람, 뭔가 썩은 것 같다는 사람. 표현은 달랐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참을 수 없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못 참겠어요. 나가야겠어.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무대 위 성민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채이가 VIP석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기울었습니다. 아직 향수 카드를 들고 있던 채이의 손목에서도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이는 손목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홀 뒤쪽에서 검은 정장의 남성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사관 4명이었습니다. 아르카 코스메틱스 이한수 전무와 함께였습니다. 이 전무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성민 씨, 특허 원본 서류 위조 및 업무상 사기 혐의로 임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성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채이가 비틀거리며 VIP석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홀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은발 단발머리, 흰 린넨 재킷, 곱고 단단한 걸음걸이. 주변이 아수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마치 공원을 산책하듯 여유롭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길을 열었습니다. 설예원이었습니다. 예원은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성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민의 얼굴이 유리처럼 부서졌습니다. 어머니, 예원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향기는 영혼을 담는 것이야. 내가 훔쳐간 그 레시피엔 처음부터 영혼이 없었어. 그래서 그 냄새가 나는 거란다. 썩은 영혼에게는 썩은 향기가 딱 어울리지.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비명도 소동도 카메라 셔터 소리도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예원의 목소리는 그 넓은 홀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예원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수사관에게 건넸습니다. 한정아 변호사가 함께 걸어 나와 수사관에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설혜원 씨의 법률 대리인 한정아입니다. 봉투 안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칼마센트 디퓨저 성분 분석 보고서, 향설제 CCTV 영상, 후원금 계좌 내역, 계약서 사본 전부요. 수사관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인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긴 웨이브 갈색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로 마스카라가 번진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수백만 명을 울렸던 그 눈물이 이번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는 눈물이 됐습니다. 성민은 수사관에게 이끌려 걸어가다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예원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없는 눈빛으로 그냥 바라봤습니다. 오래 깊게. 성민은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2의 뷰티 일기 채널은 그날 저녁 실시간으로 관련 클립이 퍼져나가며 48시간 만에 광고 수익이 전액 정지됐습니다. 유튜브로부터 허위 의료 정보 및 후원 사기 혐의로 채널 폐쇄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독자 150만이었던 채널은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후원금 3억 원은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민은 특허 위조, 영업비밀 침해, 사기죄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8개월 후 결론이 났습니다. 징역 5년. 센트랩 스튜디오의 남은 법인 재산은 아르카 코스메틱스의 손해배상 청구로 전부 압류됐습니다. 채인은 후원금 사기, 노인 학대 방조, 신경 억제 물질 불법 사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유튜브 수익 전액 몰수, 향후 5년간 디지털 콘텐츠 수익 활동 금지. 두 사람이 꿈꾸던 프랑스 이민, 그 꿈은 출국 심사대가 아닌 법정에서 끝났습니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봄날, 예원은 조용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초구 법무법인 정하 회의실에서였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예원은 단상 앞에 섰습니다. 은발 단발머리, 흰 린넨 재킷. 언제나처럼 저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도 아마 그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이 안아줬어야 했는데, 더 많이 들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이 삶의 진리입니다. 예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기는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담긴 것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레시피처럼, 제 어머니의 국화 향기처럼. 기자회견이 끝난 후 예원은 공증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향설제와 모든 자산을 도재현 향기치료 재단에 기부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재단은 치매 어르신들에게 향기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으로 출범했습니다. 재단의 치료사들은 매일 아침 어르신들의 손에 작은 향수 카드를 쥐어줬습니다. 국화향, 라벤더향, 삼나무향. 그 향기 속에서 어르신들은 잊었던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씩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설혜원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프랑스 그라스의 작은 조향학교에서 그녀를 봤다고 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꽃밭을 거닐며 향기를 맡는 동양 여인을. 어떤 이들은 제주도 어느 올레길 옆의 작은 공방에서 그녀를 봤다고 했습니다. 아무 간판도 없는 향기 좋은 작은 공방을. 하지만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향설제의 나무 간판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성북구 조용한 골목 끝 돌담길 옆에 도재현 향기치료 재단이 그 집을 인수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향기치료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집에서는 예원이 남기고 간 레시피대로 만들어진 향기가 피어오릅니다. 재현의 연구와 예원의 손길이 담긴 그리움을 부르는 향기가. 설혜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향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담긴 향기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